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또 한 번의 연휴를 거치고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동안에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2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양시장 오늘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면서 주가들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오전장, 오후장의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방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9월의 비농업 고용지표와 국채금리의 급등 영향으로 연이틀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미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현재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커지면서 부담감이 더해진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영향받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선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수 역시나 현재 1.25% 밀려난 2,91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저점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3% 빠진 93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5,83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1,93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7,53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폭을 크게 키워나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273억 원, 외국인은 1,99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2,26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LPG 관련주가 있습니다.
LPG의 주요 성분인 프로판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LPG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판 가스 가격이 2016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대 생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LPG 가격을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SK가스 현재 4%대 오른 15만 2,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6.92% 강세 보입니다. 22,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훈구석유도 현재 5%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 실적이 4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출이 크게 늘면서 계열사들의 늘어난 이자 수익률이 순이익 개선을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은행주들 사이로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토스 출범까지 더해지면서 부담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8만 8천 원까지 올랐던 카카오뱅크가 현재 2.28% 낙폭 보이면서 5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은 현재 0.54% 밀려난 54,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현재 1.53% 빠진 38,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 오늘 2%대 낙폭 보여졌었는데요.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의 이름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석영이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 오늘 합병 관련 뉴스가 나왔죠.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토니모리는 3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오늘 52주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정강에 포함된 인듐과 환상 등 부산물 가격이 강세가 보이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중에 7만 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10달 만에 6만 원대로 내려앉은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낙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3.36% 하락세 보여지고요. 6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국 내 전력난이 악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시성 내에 있는 탄광 60곳이 폐쇄가 되면서 중국 석탄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이번 원자재 가격 급등세에 하반기 에너지 물류 사업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강세가 보여졌었는데요. 현재는 그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현재 5.61% 오른 3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SMCNC가 있습니다. 오늘 SM 계열사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유력한 매수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CJ ENM이 음악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 이후에 해당 신설법인과 SM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시나리오로 현재 인수 구조를 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MCNC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대 급등세 보여지고요. 5,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 글로벌적인 악재가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작부터도 은행 관련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그럼 객장 상황 들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봐야겠죠.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오늘 시장에서 또 나타나고 있죠. 객장 상황부터 먼저 챙겨볼까요? 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까지도 매도폭을 줄여지지 않는 모습은 시장 하락세에서 반등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LG화학 그리고 하나솔루션, OCI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안트로젠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오일, 그리고 HMM, 고려아연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펄어비스, 동아기업,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난 휴일까지 이제 2거래일간 이 미국 증시 등 글로벌 지금 증시 하락 영향이 좀 누적된 점 등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0.5% 내외로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추가로 지금 현재 1.3에서 1.4%대까지 추가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 자체가 워낙 약화되어 있는 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 성장주로도 이끌어지고 있는 이 국내 증시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 최대주주 관련한 리스크 역시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논외로 보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이 WTI가 80달러를 상향 돌파하면서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은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스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1.6%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 국채금리 급등 등에 따른 부담감, 시장 하락 요인으로 추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스레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시장에 눌리고 있는 반면에 이 수혜 업종 찾기가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으로 철강, 화학, 에너지 업종 등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정유 업종과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모습인데 이 자연스레 유가와 이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점 등을 특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강세 요인, 이 이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국제유가, 정제 마진, 그리고 OSP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참고로 OSP 같은 경우 사우디의 이 공식 유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내 정유사들에게는 이 OSP가 하락할수록 좀 실적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유가 상황이 국제유가 WTI는 오르는 상황인데 이 OSP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정제 마진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 정제 마진 역시도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정유사들에 대한 이런 사이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유 업종의 선순환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점이 오늘 S-오일을 비롯한 정유사들의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강세, 오늘 고려아연, PJ메탈, 사마 알미늄 등의 이런 관련주들의 강세 역시도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이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국내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강세 배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국 전력난 여파 등으로 이 공급 측면에서 좀 부족을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런 부산물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자연스레 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가격 강세로 인한 수혜 기대감들이 오늘 우리 국내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강세를 좀 나타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를 정리를 해주셨고요. LG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18조 7,800억 원, 역대 분기 최고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5,407억 원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 49.6%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잠정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지금 실적 발표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지만요. 주가의
하락세 멈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도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금 오늘 7만 원 이탈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될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유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스레 이런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부담감은 일부 잔존해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주가가 가는 종목만 더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에서 특히 지금 정유주에 대한 관점은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스레 한 번의 매수 대응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분할 매매 등으로 가급적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좀 상승 추세를 타는 전략으로 매매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업종 워낙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유업종 특성상 한번 이루어진 사이클이 단기간에 바뀌기보다는 최소한 중기적으로는 갔었다라는 점에서 이 국제유가 그리고 정제마진 이 OSP 이 세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특히 우리 국내 정유 부분에 이런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특히 정유주 내에서 SOE를 중심으로 한 이 정유업종에 대한 매수 관점은 당분간 유효하게 가져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업종은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전망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좋지가 않죠. 이번 주 장의 시작이 좀 불안한데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지금 1.5%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지금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증시 역시 좀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어디에 있는지 내용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어제 같은 경우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소폭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기대에 섞인 그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내세우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매도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려워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백인범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중심으로 원유가 $80를 넘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유가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가팔라진 1,200원대까지 근접한 환율도 현재 지금 무시 못하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약 한 500억가량의 반대 매매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 중심으로 하락세가 몰리다 보니까 또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 담보대출 받은 물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관리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걸 팔아야 되느냐, 그나마 덜 빠진 걸 팔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금 공매도라든지 꼬여있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현재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이런 내용들, 이슈들과 연관이 지어서 사실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공매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최대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7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계속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지금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 쓰기가 좀 조심스럽죠.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 정도는 나왔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언제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쇼티지가 날 것이다. 매수 추천을 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디램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기 힘들 것이다. 또 오늘 같은 경우 증권사들이 대규모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기보다도 현재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변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깬 오늘 6만 9천 원까지 하락했죠. 그러면 매력적인 가격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7만 원이 깨진 것으로 봐서 싸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7만 원이 깨졌다라고 해서 매수 관점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들어간 다음에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 관망세를 좀 나타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은 지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관망세를 보이는 것들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자 하지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관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온 편인데 삼성전자의 전망이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다 보니까요. LG전자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다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LG전자에 대한 실적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17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18조 정도 매출이 나왔다라는 것은 고무적이죠. 근데 영업이익을 3분기 연속 그 1조 클럽에 도달할 것으로 봤는데 5천억밖에 안 나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확정 실적이 나올 때 판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아무래도 매각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부 매각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시에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전장사업부에 대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는지 현재 지금 약 한 2천억 정도 좀 쌓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기 연속 이어왔던 1조의 분기당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충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LG전자 같은 경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것은 일시적이든 아니면 중기적이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지금 같은 경우 온갖 악재들이 다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만의 문제이면 LG전자만 빠지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도 좀 어렵죠. 여기에 LG전자까지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투심을 더욱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6% 하락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기업들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4분기 지금 주가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4분기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좀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3분기 실적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4분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실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4분기 전망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썩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이제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고 4분기 때는 조금 감익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수가 못 뻗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4분기의 전망치가 좀 긍정적인 게 있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3분기 때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4분기 때는 조금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도 현재 지금 3분기에 일부 감익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만 4분기 때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관심이 좀 귀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잘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확인 과정이죠. 그다음에 4분기 전망치에 대한 전망치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마주치는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 관점,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이 접근이 유효하겠지만 이 두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등심하다 물량을 좀 축소해 놓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시장은 무조건 싸졌다라고 매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고 시장의 변동성이 잦아들고 나면 곧이어서 이어질 게 테이퍼링이고요. 금리 인상이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4분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 기회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조정 받으면서 앞에서 시장 점검 이야기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뉴욕 증시도 지난주부터 어떤 흐름이었는지 다시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하락 마감했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뉴욕 빠지고 바깥이 빠지는데 우리만 오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뭐 체크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아마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요. 앞서 이렇게 뭐 차영주 소장님 방송 전화 연결한 내용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듣고 합니다만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 하향 조정한다고요? 네.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으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은 작년 3월 이후 이른바 코로나 장세에서 몇 번의 이렇게 그때마다 조정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상황이 났다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도 오늘도 뭐 잘하면 장마감 무렵에 1조까지 되겠는데 순매수가 지금 추세로 본다면 외국 우리 개인들의 그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뭐 거의 반사적인 내지는 그 이제 뭐 습관적인 뭐 그 정도로까지도 보여지는데 그래요. 지금 한번 뉴욕 한번 보실까요? 자, 뉴욕 보시면은 지금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딱 세 개로 51선, 101선, 201선 지금 월가 친구들이 저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작년 한 10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금년 들어서는 어떻죠? 작년에는 살짝 뭐 작년 11월 초쯤에는 슬쩍 물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100일선만큼은 지금까지는 잘 지켜졌는데 여기 지금 어때요? 최근 한 2주 넘어오는 가운데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이 100일선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지금 51선 가니까 자꾸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여기 아래쪽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얘기죠. 즉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수하고 싶은 제가 좋아하는 그 다이버전스 기법으로 치면은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 MACD 오실레이터의 저점은 올라갔으니까 사고 싶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이번 주 그리고 계속해서 10월, 11월 초 이렇게 가면서 50일선도 넘어서주고 뭐 4,500도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진짜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로 접어들 거예요. 접어들면서 반등이 나와도 아주 급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는 게 실패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빠져도 아주 급하게 빠질 거예요. 즉 MACD 오실레이터가 제로 근방에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환하느냐 아니면은 변환할 듯 하다가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데 스타캐스틱은 또 이렇게 슬쩍 또 눌리는 느낌.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공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00일선이 깨지면은 200일선까지 좀 급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S&P 500으로 4200 아래까지도 후루룩 한번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일간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뭔가 이 기준선, 빨간색은 주황색은 전환선, 조금 더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편. 네. 기준선은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이 기준선이 자꾸 무겁다는 느낌이 들고 구름대를 갖다 이탈한 이후로 좀 회복이 어렵다. 자, 그다음 다우지수도 구름대 밑으로 끌려 나오더니만 자꾸 구름대 가니까 윗꼬리가 달리더라 하는 얘기죠. 다우가 어제 한번 보시죠. 자, 지난 주말에도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주식, 국채 수익률, 뭐 달러 할 것 없이 처음에 이 고용지표를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싶어서 우왕좌왕했는데 네. 어제만 하더라도 자, 주초 새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거는 어제 하루 동안의 다우지수 움직임입니다. 훌쩍 뛰는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장중 고점은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5,000 찍나 싶었는데 웬걸 그러고 나서 흘러내려가지고 종가는 이렇게 돼서 전일 대비 0.72%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455포인트나 빠졌어요. 퍼센테이지를 한 1.3%. 어제 같은 날은 그러면 느낌은 0.72%, 일간으로는 0.72%입니다만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급락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로 살피면은 구름대 이탈 이후 그리고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이미 약세장이에요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차트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약하단 말이죠. 자꾸 밀리는 그림이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향후 미국도 월가도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향후 4분기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한 또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죠. 뭐 우리 아마 매출이 어느 정도 늘거나 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이론적이고 또 평상시에는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죠. 우선 지금의 장세가 왜 이렇게 자꾸 걸핏하면 빠지려고 그러고, 물론 들리는 얘기도 흉흉하죠. 중국 얘기를 들어도 흉흉해. 연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도 뻑적지근해. 연준이 그렇게 내거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이 완전 고용에 가까우면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가겠다. 테이퍼링도 하고 자산 매입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금리도 인상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뭐였죠? 인플레는 껄쩍지근한데 말도 살살 바뀌죠. 일시적이라 했다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세력을 갖다가 파월 의장 입에서 슬슬 나오는데, 그러면은 고용은 했더니만, 고용이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형편없었는데 실업률이 뭐 4.8% 이런 식이니까 얘들 그럼 금리 올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만, 이것저것 떠나서 지금 화면에 나스닥 월간 차트를 보시죠. 자, 지난 9월 달에 이런 짱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확대한 거 보시면은 이게 8월 상승폭을 훨씬 더 갉아먹었죠. 자, 이런 패턴은 어쨌거나 종목이든 뭐든 간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지금 딱히 할 것도 없고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다 하는 그런 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나오면은 그리고 늘 강조했습니다만 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네. 이동평균선 간에 너무 벌어졌고 아래쪽에 무을 보더라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MACD나 RSI는 그냥 여기서 왱왱거리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이 왜 이럴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물린 세력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꾸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러다 보면 또 지수나 종목별의 어떤 그 주가가 낮아지고 그것이 또 신규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을 부르고 하는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이 갑자기 시장이 왜 이러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 상승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해석이 계속 지금 좀 맞아요.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 계속 지금 이 악재들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떤 조건이 좀 나타나야 시장이 지금 조정적으로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회복이 나올까요? 지금 꼽는 게 뭐죠? 야 지금 큰일 났다. 유가가 너무 급히 네, 뛴다. 유가도 많이 상승했죠. 천연가스도 너무 뛴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막 좀 급하게 오른다. 이런 것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뭐 그래서 뭡니까 호주에다가 무슨 제재한다고 호주에서 실어왔던 석탄 하역도 안 하고 이렇게 쟁여놨던 거 이거 다시 내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 각 중국 내 석탄 탄광마다 뭐 연간 생산 한도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다 퍼내했는데 이것도 중국은 지금 올 한 해 물난리에 엄청나죠. 이것이 지금 또 그걸 합니다. 자,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일본, 중국 뭐 할 것 없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상 기후에 시달리는데 우리 한반도 그 중에서도 우리 아래쪽, 남쪽 뭔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지금 뭐 계속 태풍도 있고 동풍도 부니까 지금 참 너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을을 보내는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작년 가을 대비 너무 지긋지긋한 가을이겠습니다만 자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장이 조금 기운을 차리려면 네. 인플레 요인이 잡혀야겠죠. 그렇죠. 유가나 천연가스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가 길길이 뛰던 게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고 중국은 별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국은 뭐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업체들 뭐 이자가 됐건 원금이 됐건 못 갚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거는 감당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WTI입니다. 선물인데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례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커서가 끔뻑거리는 작년 4월에 선물이다 보니까 배럴당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던 기억나시죠? 작년에. 네. 예. 이걸 갖다가 뭐 그때 그거죠. 매수는 해놨는데 빠질 만큼 빠졌잖아. 그래 오르겠지 해서 선물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그때 가면 그거예요. 현물 인수대예요. 매수했던 세력들은 진짜 그만큼 청산을 안 하면은 진짜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네. 바다가 담아둘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에라 하면서 마이너스까지도 그냥 매수 포지션을 갖다 청산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러다 지금 이게 80불을 넘어섰습니다. WTI가. 그랬더니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월가 애들은 또 길길이 또 무슨 100불 간다고 영어 스펠링 GR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처럼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 이걸 기대해 보는 거죠. 야 이때도 봐. 유가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MACD RSI가 이렇게 낮아졌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하락이 왔어. 지금도 보시면은 유가는 계속해서 쿵쿵쿵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MACD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다? 기미는 보이는데 이게 언제 작동할지의 그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갔다가 꽤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코스피나 뭐나 할 것 없이
매도 다이버전스 나와서 인버스, 꽃버스 들어갔다가 전부 털려 나온 게 작년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작동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이게 혹시나 오버슈팅을 할까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막 90불도 가고 진짜 월가 애들이 말하는 100불 갈 것처럼 막 분위기 잡히고 이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나 지수가 낙폭이 더 깊어질까가 이제 관건이고 얘가 이제 돌아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유가가 80불을 넘었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앞서 보니까 정유 관련주 다 이 와중에도 다 오르고 맞아요. 있네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다우 종목 가운데 정유주 하면은 쉐브론인데 네. 쉐브론은 어제 빠져요, 오히려. 그러네요. 개법 출발했다 빠지기도 하락을, 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자, 주요 종목들이 요즘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사후적으로도 설명이 참 궁색하면은 아까 제가 친구 영화 장면을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이걸로 퉁 칩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JP모건 체이스 보세요. 금리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미국 70년물이 1.6%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황에서 보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가 갑이에요 이럽니다.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올랐습니다만 지금 한 며칠째 꼭지 찍고 밀리고 있어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한 번 잘 우려 먹었는데 그러더니만 지금 이제 슬슬 밀립니다. 페이스북은 뭐 지난번에 그 내부자 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내부 고발자라고 내부 해야 고발자라고 되죠? 해야 되죠. 네. 그 출연한 이후로 지금 뭐 청문회도 불리고 힘을 못 차리고 있고. 자, 머크가 뭐였습니까? 연휴 기간에도 나온 얘기가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갖다가 FDA한테 긴급 승인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훌쩍 뛰었던 게 뭡니까?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 개발됐다 소리에 훌쩍 뛰었다가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이. 자, 이런 장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뭐 고용지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고용지표는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금리예요. 이거 보시면은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미 국채 시장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5분 차트로 살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제는 컬럼버스 데이라고 채권 시장만 쉬었어요. 지금 나오고 나서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처음에 빠져요. 2년물도 빠지고 10년물도 빠집니다. 금리가 빠지는 거예요. 국채 매수세가 막 들어오더니만 금세 그냥 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아닌가 보다 했네. 아마 이게 더 무서웠을 겁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일자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일자리는 19만 4천 개에서 예측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실업률은 4.8%까지 왔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면 3.5 내지 4.5% 아닐까? 완전 고용이라는 그 수준이 네. 그게 연준이 많은데 거의 다 가까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러 다니질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꾸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구해야겠는데 사람들이 구직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임금 조금 더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더 늘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2019년부터 해서 금리가 도도하게 떨어졌습니다. 돌았습니다. 돌면 일단 피보나치부터 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꺼서 절반 정도가 1.8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8% 금방이 오니까 단숨에 못 가고 조정받았죠. 꺾였다가 지금 얘가 다시 길길이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8 그것까지 넘으면 2.1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좋기는 최근에 봤던 이 정도 1.7, 1.8 어라운드에서 국채 수익률이 차라리 꺾여주면 좋은데 자,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설명도 어려워집니다. 그때 가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 또 시황쟁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는 또 왜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해서 불안해서
기술주가 많이 빠져요. 이러다가 나중에 주가 더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와중에 또 주가 빠지면 이제 그때 가면은 시황쟁이들은 또 그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네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만약에 S&P 500 빅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빅스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클리로 보시면은 조금 느낌이 뭐냐 하면은 다지고 자꾸 오를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다시 20을 회복했는데 혹시라도 이번 주 중에 미국 장이 더 빠지고 S&P 500 빅스가 됐건 나스닥 100 빅스도 됐건 빅스가 좀 치솟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니고 요것도 궁금하죠. 자, 천연가스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가 유럽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거보다 더 급격합니다. 지금 이거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도 거래되고 하는 그쪽에서 뉴욕 거래소에 나오는 천연가스인데 한 뭐 3배 전 남짓이에요. 지금 유럽 쪽은 4배, 5배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시죠. 자, 일간 차트인데 끝부분에 보니까 야, 조금 꼭지 확인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만한 차트입니다. 네. 들만한 차트인데 자, 여기에는 이제 푸틴이 등장했죠. 푸틴이 등장했는데 자, 지금 이게 러시아는 천연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다양한 가스관입니다. 그중에 문제되는 게 뭐죠? 이게 지금 유명한 그 독일로 이렇게 가는 그 가스관이고 기존에요 6번이 노르트 스트림, 아마 노르트가 영어의 노스일 겁니다. 북을 말하는데 이 노르트 스트림 이게 기존의 노르트 스트림이고 지금 이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문제됐죠. 노르트 스트림 2 해서 새롭게 이 가스관을 해서 독일로 바로 주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EU하고 특히 미국에서 반대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너희 그러다 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건 이거예요. 얘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러시아에 종속되고 나면은 러시아가 밸브 잠그고 갑질하면 어떡할래 이겁니다. 벌써 푸틴 대통령이나 뭔 할 것 없이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줄 잘 서라.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동이 슬슬 되고 노트스트림 2에다가 가스를 다 채운답니다. 빵빵하게 채워져야 이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가동을 하면서 천연가스 값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정세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완전히 러시아의 목매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적어도 에너지하고 식량만큼은 참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기는 상황만큼은 면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갖다가 마련해놔야 되는데 자 이런 등등을 갖다가 향후 이제 살피셔야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막 물린 세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이 어지럽습니다. 변동성 장세입니다. 지금부터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선수들도 헷갈려하고 이유를 모릅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약해 설명해 주셨고 국내 증시는 그럼 4분기에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간략하게 조금 들어볼게요. 오늘 딴 거 없죠? 개장 초 바로 1200원 찍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당국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못 움직이죠. 오늘은 1200원 찍은 정도로 만족. 그다음에 코스피는 개장 초 2900도 깰 듯한 그 정도로 만족. 오늘은 더 오버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밤에 그리고 향후 한번 미국하고 유럽 또 중국 이런 쪽 한번 나오는 뉴스하고 시장 흐름 보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로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 중에 조금 격한 표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